정보 처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제 정보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의를 알아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정확한 정의는 내리지 못했지만 정보의 어떤 종류, 네 가지 종류, 사실, 자료, 정보, 지식, 이 네 가지 종류의 정보를 나눔으로 해서 우리가 정보의 어떤 특성, 가치가 다르다. 그 네 가지 종류가 또 그 네 가지 종류는 각 단계를 뜻하고 그 단계로 자꾸 더 좋아진 고급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처리가 필요하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정보 처리라는 것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보 처리는 거기 이제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하위 정보, 즉 뭐라 그럴까요? 가치가 좀 낮은 그런 정보들을 잘 가공해서 가치가 아주 높은 최종적으로는 이제 지식이 되겠죠. 그런 지식을 만들어서 지식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잘 내려서 어떤 이득을 얻겠다 하는 게 이제 정보 처리의 기본적인 어떤 목적입니다. 그래서 정보 처리는 하위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발전시켜서 고급 정보인 지식화하고 이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이제 몇 가지가 더 추가됐습니다. 즉 기본적인 거는 그런 네 가지 분류로 나눈 정보를 아래 단계부터 자꾸 위로 고 부가가치를 가지는 정보로 처리해서 만들어내는 것들이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부가가치라는 것은 물론 정보의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지지만 몇 가지 이제 다른 요소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쳐서 정보 처리에서는 고려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거기 보면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해서 컨텐트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무조건 이제 높은 수준의 단계로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정보를 어떤 정보의 현재 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건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보를 뭐 찾기 쉽게 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보에서 중요한 건 연관성이기 때문에 그런 연관성을 잘 관리하는 또 예를 들어서 또 정보가 중복이 되면 여러 가지 오류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걸 막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건 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가 사실로부터 지식까지 그런 어떤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를 거치면서 라이프 사이클을 거치면서 고급 정보인 지식화한다 그런 게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쉽게 접근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쉽게 사용할 수 없으면 아무리 그게 고급 지식이라고 해도 어떻게 보면 별 의미가 없죠.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이득을 낼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정보 처리라는 것은 세 가지 요소, 우리가 정보의 분류를 얘기하면서 말했던 그 단계별로 증가시킨 거, 그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서 고급 정보인 지식화하는 게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거. 정보들의 관계를 서로 잘 유지하면서 관리한다.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관리한다.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렇게 관리를 해야지만 정보가 가치가 있고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활동,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하는 활동을 우리가 정보 처리라고 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정보 처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도구는 컴퓨터하고 네트워크,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컴퓨터하고 네트워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정보 처리는 정보의 계산, 정보의 처리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계산값을 이렇게 어떤 저장 장소에서 옮기고 그래서 그 결과를 또 다시 다른 계산하고 그 결과를 내주고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계산뿐만 아니라 우리가 저장과 전송을 포함합니다. 저장은 당연히 우리가 그런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메모리에다 저장을 해야 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저장은 뭐 데이터베이스화라든가 이렇게 외부에 대용량으로 저장하는 그런 것을 뜻하고요. 또한 전송도 포함합니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원격으로 자료를 전송한다든가 또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원격에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그 결과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정보 처리에 포함이 됩니다. 특히 앞에서 이제 정보의 계산이라는 말도 했지만 우리가
정보 처리는 사실은 이제 이 어떤 그 범위를 이제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데요. 정보 처리는 우리가 컴퓨터 내에 있는 어떤 신호들을 잘 처리해서 정보를 만들어내는 건데, 우리가 아마 이 수업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얘기를 하겠지만, 요즘에는 그런 컴퓨터 내부의 정보 처리뿐만 아니라 그것이 외부랑 연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정보를 줘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벗어나서 그냥 기계가 자체가 의사결정을 하고 기계가 움직일 수 있도록, 뭐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그 뭐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사람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 기계한테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거죠. 기계가 의사결정이란 말은 좀 이상하지만 기계가 어떤 식으로 자동적으로 자율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정의는 컴퓨터 내에서 또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고 처리하고 해서 사람이 그것을 의사결정에 쓴다. 거기까지는 이제 정보처리라고 했지만, 사실 앞으로 강의의 정보처리는 그 정보가 사람이 최종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기계가 쓰는 그런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정보 처리란 해서 정의를 말할 때 했던 세 가지 요소가 다시 이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관리하는 활동 또는 정보를 처리하는 활동은 내용, 접근성, 그리고 생성 주기 관리라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뭐 순서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이라는 것은 정보를 상호관계를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문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상호관계라는 것은 정보 사이에 관계가 있는데 그걸 잘 유지한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의 일관성,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을 틀리지 않게 연관되게 잘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거죠. 두 번째, 접근은 정보에 어떻게 손쉽게 접근하느냐 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쉽게 접근한다는 것은 무조건 모든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반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치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어떤 사람이나 그룹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접근하는 것도 뭐 읽기만 가능하다든지 또 쓰기만 가능하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쉽게 그런 제어를 할 수 있는, 접근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의 사실, 정보가 이제 막 생성되면 그것을 처음 사실을 뭐 센서라든가 입력 장치를 통해서 정보를 이제 컴퓨터 시스템,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는 것부터 해서 그거를 뭐 잘 정리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모델이나 그런 걸 덧붙여서 나중에 지식을 만들어지는 것까지, 그것까지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또 계층적으로 쭉 증가시켜서 그래서 정보를 보다 고급 정보로 만들어내는 것을 이제 수명주기, 생성주기 관리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 그 다음에 접근성, 뭐 생성주기 관리 또는 수명주기 관리, 요 세 가지 요소를 잘 맞춰줘야지만 정보 처리가 이제 성공적인 정보 처리가 되는 거죠. 지금 보이는 그림은 이제 정보 처리 과정, 일반적인 정보 처리 과정을 뜻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일반적이라는 것은 꼭 컴퓨터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정보 처리하는 것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앞으로 뒤에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가 컴퓨터나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 굉장히 효율적이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 처리는 크게 세 가지 활동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가 정보 수집, 두 번째가 정보 처리, 세 번째가 뭐 고급 정보 사용 또는 의사결정의 사용, 뭐 정보 활용,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고요. 거기에는 각각 이제 정보 수집은 정보 위치,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정보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 시간에 어떤 정보를 채취할 수 있는,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정보 수집 도구도 이제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정보 처리 기술이 필요하고요. 또 도구가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 고급 정보 사용할 때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기술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대한 도구가 필요할 겁니다. 특히 이런 세 가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어떤 일을 할 때 노트를 하나 놓고 거기다 쭉 적어가면서 일을 하고 또 그 내용을
읽어서 다시 그걸 이용해서 다른 일을 처리하는 것처럼 어떤 정보 저장 장소가 필요합니다. 이것도 꼭 컴퓨터 장비가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노트나 또는 어떤 그 다른 장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를 따라서 이 정보 처리 과정을 따라서 설문조사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설문조사.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문조사 옛날에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보를 수집할 때 예를 들어서 친구들한테 야 우리 점심시간에 뭘 먹으면 좋을까? 하면 이제 그런 조사를 한다 그러면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설문지를 만들죠. 그래서 그 설문지는 정보 수집 도구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정보 수집 활동을 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가서 정보 수집 위치에 가야죠. 친구들이 올 만한 데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걸 줘서 이렇게 써야 그 설문지를 이제 작성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친구들이니까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조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전 세계에 다 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다 시차도 있을 텐데 밤에 도착하면 기다렸다가 낮에 써야 되고 낮에 그 설문지를 조사하고 그런 식의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정보 처리는 그런 설문지를 다 했어요. 다 한 다음에 그걸 다 모은 다음에 정보 처리 기술이 필요하죠. 그래서 설문된 자료들을 순서대로 정리하는 기술이라든가 그걸 종이에다 적어서 숫자를 계산하는 기술 또는 그런 것들을 또 어디다 철하는 기술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정보 처리 기술이 필요하고요. 이제 정보 저장도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앞에 설문지를 작성했으면 설문지를 가져다가 그냥 쓸 수도 있지만 그걸 어딘가에 요약을 하겠죠. 요약을 하거나 그런 쭉 어떤 정보를 저장하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던 정보 처리 도구는 이제 종이 위에 우리가 글씨를 써서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노트에다가 정보 설문지 내용들을 다 정리를 쭉 이제 해놓는 거죠. 일종의 테이블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그걸 보고 통계를 내는 거죠. 그래서 계산기를 사용한다든가 해서 평균을 낸다든가 표준 편차를 낸다든가 그런 식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 처리 기술은 그런 통계 여기서는 이런 통계 어떤 기술 같은 것, 그다음에 정보 처리 도구는 계산기라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마지막에 이제 고급 정보 사용은 그런 정보 처리를 한 결과를 이제 누군가한테 보고를 하겠죠. 그래서 그 보고도 예를 들어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편지로 보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화로 설명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죠. 그래서 정보 분배 도구는 우편이 될 수도 있고 옛날 같으면 그런 것들이 되죠. 의사결정 기술은 그런 정보를 보고 우리가 그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어떤 게 좋다. 예를 들어서 가장 점심 식사를 가장 많이 나온 그러한 메뉴를 선택한다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런 정보 처리 과정을 쭉 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도구가 어떤 종이라든가 그런 것, 그 다음에 통계 기술 그런 것들이 사용됐을 뿐이고 이런 정보 처리는 쭉 진행이 됐었죠. 자, 그러면 앞에서 이제 한 정보의 특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건데요. 이럴 때, 이런 정보 처리를 할 때 우리가 높은 가치의 정보를 위한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높은 가치의 정보를 위한 기본 조건. 그래서 첫 번째는 이용자가 원하는 형태에 가깝게 제공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외국에 갔을 때, 예를 들어 독일에 가면 독일어로 이렇게 교통 표지판이 돼 있겠죠. 거리 이름이라든가 그런 게. 그런데 내가 독일어를 모른다면은 정말 난감한 거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정보가 거기 적혀 있어도 나는 그거를 처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한국어로 만약에 독일어 표지판에 한국어로 이렇게 병기돼 있다. 그러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제공이 돼야 되고요. 원하는 시간과 장소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라는 것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열차 시간 정보가 있는데 그게 열차 출발 전에 내가 그걸 안다는 거랑 열차 출발 끝난 다음에 그 열차 시간 정보라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그런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요. 쉽게 전달하고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은행 업무를 하는데 우리가 은행에 요즘에 이제 자주 안 가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서 은행 처리를 할 수 있는 게 있었고요. 더군다나 요즘에 이제 뭐 카카오뱅크나 그런 것들은 그 부분을 더 쉽게 만들었죠. 여러분들이 항상 갖고 다니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은행 업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쉽게 접근하고 전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도 말했지만 쉽게 접근 통제가 가능하다. 그냥 접근만 쉬워서는 안 되고 통제까지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높은 가치의 그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부가적인 것들을 추가를 해야 되고요. 이런 높은 가치를 위한 어떤 활동은 그 정보 처리 과정에서도 생기지만 정보 도구를 선택하든가 정보 처리 어떤 방법을 선택한다든가 할 때도 이런 기본 조건이 고려된 방법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되고요. 사실 우리 교육의 많은 부분이 이런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는데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글을 배운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정보 처리와 활용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뭐 글을 쓰는 거, 그 다음에 뭐 어떤 편지를 보내는 거, 계산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정보 활용 능력을 위한 활동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그런데 이제 컴퓨터가 앞으로 또 나올 테니까요. 앞으로의 어떤 교육이나 그런 것들은 이런 컴퓨터와 네트워크에 관련된 것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정보통신 이런 개론이라든가 정보통신에 대한 소개에 관한 이런 교육이나 수업들이 어떻게 보면 정보 활용 능력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그러한 수업 중에 하나가 됩니다. 정보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훈련 등을 통하여 정보의 개념, 내용, 중요성 등을 인식해야 됩니다. 뭐 중요한 거 인식하는 게 제일 먼저죠. 가치가 먼저 생기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것들을 열심히 하고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보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정보의 개념, 가치라는 것을 이제 부여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개념이라든가 내용을 이해를 하고 그것이 이런 중요하구나, 그런 것들을 인식을 해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 정보라는 것을 무엇이다, 정보라는 것을 왜 우리가 배운다. 지금 그런 가치가, 정보의 가치가 굉장히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정보 도구가 컴퓨터와 네트워크화 되면서 개인도 굉장히 강한 그 일종의 컴퓨팅 파워라고 하죠. 그런 컴퓨터의 어떤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그 정보의 중요성, 가치가 높아진다, 그런 얘기들 했습니다. 그런 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어떤 중요성을 인식한다,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라는 것에 들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정보 자료의 이용 방법, 숙지 또는 활용 등을 통해서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중요성을 인식했으니까 정보와 자료를 처리하는 방법, 이용하는 방법을 이제 이해해야 된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자료실 등을 두어 정보 활용 기회를 확대한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도서관을 예를 들면 도서관이 없다면 각자 이제 책을 구입하거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책을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정보도 이게 컴퓨터화 되고 네트워크가 되더라도 우리가 쉽게 그런 정보들에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뭐 특정한 사람은 그런 정보를 접근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누구든지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활용 기회를 많이 주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더욱 중요한 거는 컴퓨터 및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정보 처리 및 활용을 증대해야 된다. 위에 말한 세 가지는 사실은 기존의 어떤 정보 처리에서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거였는데요. 특히 우리가 이 컴퓨터와 네트워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한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인류가 만들어내는 부가가치라든가 그런 것들은 이 컴퓨터와 네트워크에 의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모든 것들이요.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전까지는 컴퓨터가 그냥 정보 처리, 물론 정보 처리, 컴퓨터 내에서의 정보 처리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굉장히 그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낼 때 컴퓨터 내의 정보를 이용해서 의사결정을 내는 게 굉장히 좋은데, 앞으로는 더욱더 이 문제가 되는 게 컴퓨터가 인간한테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도움만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려서 어떤 뭐 부를 창출하거나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어떤 방법들도 많이 뭐 글을 쓴다든가 계산을 한다든가 통계를 배운다든가 그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역시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정보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 경험들을 우리가 많이 쌓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일반적인 정보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그거에 비교를 해서 그거에 대비해서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처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하면 일단 방대한 양의 자료를 빠른 시간에 정확히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서 기업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기존에 그런 정보 기술, 특히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정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굉장히 정확하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네트워크를 통해서는 우리가 원거리에 있는 또는 시간과 장소에 거의 관계가 없이 광범위한 정보 처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정보를 전송할 수도 있고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원거리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컴퓨팅 파워를 사용한다. 계산이나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가장 대표적으로 월드와이드 웹을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뭐 지역을 벗어나서 또는 국가를 벗어나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이런 이제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처리는 그냥 어떤 뭐 속도나 정확성도 좋아지지만 그냥 어떤 매체를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어떤 산업이 되고 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 같은 경우도 이미 아날로그로 음악을 소비하는 시대는 이제는 아날로그로 음악을 소비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예를 들어서 뭐 물론 이제 소수의 매니아나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뭐 레코드판이라든가 테이프 같은 아날로그 기술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CD나 뭐 MD 같은 것도 디지털 기술이죠. 그것도 디지털 기술인데 하물며 요즘엔 이제 그런 것도 사용 안 하죠. 전부 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컴퓨터, 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소비하고 그러면서 기존의 어떤 매체가 바뀌기 전하고는 또 다른 형태의 그런 이제 산업이 생기는 거죠. 그 기존의 산업에 더하기 다른 형태의 산업이 생겨서 그 산업 자체를 바꿔나가는 그러한 현상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에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정보 처리 과정을 이제 설명을 드렸듯이 이것을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이용한 정보 처리 과정으로 이렇게 바꿔서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 첫 번째는 자료를 입력을 하는 거죠. 자료를 이제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컴퓨터를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우리가 뭐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을 받기도 하고요. 마우스, OMR, OCR 스캐너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사실은 여기서 지금 적어 놓은 것들은 아주 좁은 분야를 적어 놓은 거고 굉장히 다양한 것으로 우리가 이제 입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카메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센서 종류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심박 센서가 스마트워치에 이제 추가됐다 해서 신문에 나온 적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그런 센서, 심박 센서도 어떻게 보면 자료 입력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장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치가 계속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보 처리는 정보를 받아서 이제 처리하는데 주로 컴퓨터가 많이 사용되겠죠. 그래서 컴퓨터의 프로그램들, 정보 처리 프로그램 또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예측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측도 하고 또는 기존에 있던 정보를 이용해서 규칙을 사용하는 거죠. 뭐 머신러닝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그 정보가 없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낼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런 것까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 전달 또는 정보 전달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의사 결정을 하는 대상한테 정보를 이제 제공하는 건데요. 그런 것도 이제 굉장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바일한 것들,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주기 위해서는 스마트폰들이 나왔고요. 또는 뭐 가상현실 개념을 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도 말했지만 어떻게 보면 뭐 로봇이 움직이게 하는 거는 사실은 정보를 로봇에 전달을 해서 로봇이 어떤 일을 하게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정보 전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확장을 하면 우리 생활에서 이러한 정보를 이용해서 정보를 입력을 받아서 처리한 다음에 그것을 전달하는 것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이제 정보 저장 장치가 필요하죠. 앞에서 우리가 설문조사 할 때는 노트 같은 것들 또는 그것을 이제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뭐 스프레드시트라든가 그런 어떤 시트, 큰 종이 같은 것들을 얘기를 했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들은 이제 데이터베이스나 파일입니다. 특히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사용되고요.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그 양이라든가 정보의 양이라든가 속도라든가 처리 속도, 그 다음에 정확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입력, 처리, 전달 이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들이 그 자료를 통합해서 관리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보 처리를 앞에 우리가 그 설문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설문한 것을 이런 정보 처리 도구를 사용해서 설문 작업을 하는 걸로 한번 대비해서 시나리오를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에 보면 구글 닥스라는 게 있습니다. 구글의 웹 기반 뭐 오피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폼이라는 것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설문조사 용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글 폼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설문지를 만들 수 있어요. 웹상에. 그래서 거기 보면 예제를 보면 이름이 뭐다, 이메일 주소가 어떻게 된다, 당신의 그 선택은 세 개의 옵션 중에 어떤 거다, 그 다음에 당신이 좋아하는 색은 뭐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조사할 수가 있는 형식, 폼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디지털로 폼을 만들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폼을 딴 사람한테 배포할 때 이메일에 붙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웹사이트에 특정 웹사이트에 그 사람이 들어와서 그것을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보를 처음에 이제 얻는 거죠. 입력을 받는 거고요. 자료 입력이라고 볼 수 있고 읽습니다. 근데 앞에 설문조사, 우리가 일반적인 설문조사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종이에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어떤 특정 장소나 시간에 거기에 가서 그 사람들한테 받아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만약에 국제적으로 설문조사를 한다. 그러면 그 나라에 다 전달을 해서 받아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정보, 특히 여기서는 이제 정보 통신,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런 폼을 만들고요. 특히 통신 쪽에 보면 웹을 이용해서 이거를 어떻게 해요? 전 세계 어디서든지 들어올 수도 있게 할 수 있고요. 또는 통신 중에 이메일을 이용해서 전 세계 누구한테도 보낼 수 있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편안한 시간에 편안한 방법으로 입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앞에 컴퓨터나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고 설문조사 했던 거랑 여기서 지금 이런 폼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웹을 사용하거나 이메일을 사용해서 설문조사 하는 것은 자료 입력 측면에서 보면 전혀 경쟁이 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제 보니까 저희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도 이것을 만들어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체적인 무슨 과제를 할 때 이걸 만들어서 설문조사를 하거나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정보를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게 대표적인 게 이런 정보를 모아서 앞에 설문 예에서 보면 정보를 모아서 하나에다 정리를 쭉 하잖아요. 그걸 정리를 다 해서 그걸 계산을 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통계를 내는데 그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중간에 들어오지 않고 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구글 폼 같은 경우에 사람이 하지 않고 그냥 그
설문에 참가한 사람이 입력을 하고 오케이, 자 서브미트 하겠다, 완료했다라고 버튼을 치는 순간 그 자료가 어떻게 돼요? 뭐 정확하게 어떤 형태의 정보 시스템을 사용하는지 모르겠지만 데이터베이스에 예를 들어서 그 내용이 다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그것들을 실시간으로 통계를 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지금 화면에 보면 파이 차트로 어떤 의견들이 쭉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 이 자료 입력하고 정보 처리의 일부분이 순식간에 뭐 동시에 된다고 볼 수 있죠. 동시에 돼서 사람이 전혀 거기에 중간에 끼어들어서 어떤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통계도 낼 수 있고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런 파이 차트로 그려졌다는 것은 원시적인 초보적인 어떤 정보 전달이 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옛날식으로 지금도 그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뭐 회사가 있고 이런 구글 폼을 이용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회사가 있으면 두 회사가 어떻게 돼요? 경쟁이 안 되는 거죠. 전혀 경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지 않으면 두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저희가 얘기하는데 어폐가 좀 있는 거죠. 정보통신하고 사용하지 않는 거랑 사용하는 거랑 비교하는 것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정보통신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용하지 않으면 이미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정보통신 기술을 사용한다고 봐야 되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내가 정보통신 기술을 사용한다 해서 만족하면 안 되고, 거기서 하나 더 나가서 뭔가 새로운 것을,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하나 새로운 것을 더 추가를 해서 경쟁력을 더 높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보통신 기술을 소개를 제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많이 할 텐데, 그런 걸 보고 아 나도 그런 걸 해야겠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된다? 정보기술을 더 익혀서 새로운 정보기술도 이해하고, 그런 다음에 그걸 현실에 도입을 해서 그거를 정보기술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새로 도입하는 것보다는 효율이 낮은 기술을 사용하는 것들을 구축해야 된다. 이겨야 된다. 하는 게 여러분들의 이제 목표가 되는 거죠. 자,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정보통신 기술 예를. 이 예는 앞에서 우리가 정보 예를 든 커피숍에서 카드로, 신용카드로 커피 그 값을 결제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제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예를 쭉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에서는 정보 처리를 하는 과정 중에 어떤 기술들이 사용되는지, 어떤 컴퓨터하고 네트워크 도구들이 사용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걸로 그렇게 좀 내용을 관점을 좀 바꿔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카드 단말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커피를 사고 카드 단말기를 이렇게 처리를 하면 거기서 이제 정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때 바로 자료가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없었던 정보가 어떤 사건, 여러분들이 커피 값을 계산하는 사건에 의해서 자료가 생성되고, 그 중에 일부 꼭 여러분들이 관리하고 싶은 자료를 이제 이렇게 채취를 해서 뭐 잡아내서 그거를 컴퓨터하고 네트워크 그런 세상 그 체계 안으로 이제 가지고 들어오는 첫 번째 단계죠. 그게 바로 카드 단말기죠. 그렇게 들어오면 자, 그 정보가 여기서는 무선 액세스라는 네트워크 장치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요즘 여러분들 뭐 집에서 거의 무선 액세스를 다 갖고 계시죠. 그래서 무선으로 여러분들 노트북도 쓰고 뭐 프린터도 하고 그렇게 하실 텐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디서든지 그 뭐 매장 안에서도 좋고 밖에서도 좋고 그냥 커피를 사고 거기서 결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정보가 들어가서 무선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죠. 다음 단계로. 그래서 무선 액세스라는 네트워크 장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무선 액세스로 네트워크 장치로 어딘가에 들어가면, 특히 이 액세스 장치, 무선 액세스 장치 뒤에 또 연결된 여러 가지 네트워크 장치들, 뭐 인터넷 같은 것을 연결할 수 있는 장치라든가 그런 게 있다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진주에서 또는 서울에서 커피를 결제했어도 그 결제 정보가 어디까지 가냐면, 예를 들어 뉴욕에 갈 수도 있어요. 뉴욕에 본사가 있으면. 그러면 뉴욕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서버 자료 저장 장치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자료 저장 장치에 들어가면 아까 폼에서 서베이
즉 어떤 정보 조사를 했을 때 정보 입력이 끝나면 그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이 서브미트 완료란 걸 누르면 자료가 정리되는 것처럼 이 카드 단말기에서 들어온 판매 자료가 그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오는 순간 정리가 쫙 되는 거죠. 지역, 뭐 날짜 이런 식으로 딱 정리가 돼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네트워크 장치, 거기 브릿지라고 되어 있는데 브릿지는 이제 이렇게 네트워크를 나눠주는 장치입니다. 네트워크 상의 정보들을 나눠주는 그런 장치인데요. 하여간 그런 네트워크 장치를 통해서 또 다른 데 있는, 예를 들어서 한국 서울에 있는 본사 분석팀한테 전달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네트워크 장치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이 커피 사업을 전 세계 어디서든지 시간에 관계없이 이제 할 수가 있고, 실시간으로 지금 어떤 상태다, 누가 어떤 주문을 했다, 처리가 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네트워크 장치를 통해서 분석 컴퓨터에 들어가면 분석 컴퓨터가 어떻게 합니까? 분석을 쭉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기법들을 통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그 자료를 원한다면 그 경영자나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경영자가 자기 스마트폰으로 집에서 지금 현황을 쭉 파악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프로젝트를 통해서 회의실에 그걸 보내서 회의를 할 수 있게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분석 컴퓨터들은, 현재로서는 분석 컴퓨터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동으로 재고 같은 것을 조사를 해서 그 재고에 맞춰서 주문도 하고, 필요한 것들을 또는 예측도 해서 그것까지 고려해서 주문하고,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업무 처리가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서 쭉 연결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지역과 장소에 관계없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이 얘기는 전 세계적인 그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전 세계적인 커피 사업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비용도 갈수록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이거는 지금 여기 지금 그려져 있는 정보통신 예는, 정보처리 예는 사실은 일반적인 회사라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회사라면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뭐 여러분들 보통 요즘 표현한 대로 must be, 그렇게만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회사가 존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회사는 이미 없어졌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이것도 이미 다른 회사가 하고 있는 거지만, 예를 들어 스타벅스 같은 회사는, 스타벅스라는 회사는 사이렌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저 앞쪽에 카드 단말기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바꿨습니까? 어차피 네트워크를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손님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주문을 그걸로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미리 그걸로 주문을 하고 와서 그걸로 또 결제를 해주는 거죠. 받은 다음에.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바꾼 거죠. 새로운 정보 기술을 이용해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이런 정보통신 개론이라든가 이런 컴퓨터와 네트워크에 대한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맡은 역할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상태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걸 이해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정보 기술이라든가 여러분들이 뭐 공부하거나 연구하거나 경험한 그런 기술들을 추가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또는 완전히 혁신적인 게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바꾸는 것이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 정보기술의 역할.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 물론 그런 걸 다 얘기하면 좋겠지만, 그거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죠.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창의력을 가지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업이 쭉 진행하면서 계속 이제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은 기존의 것들을 지금 여기 정보통신 개론에서 배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새로운 정보기술이나 여러분들이 새로 뭐 만들어낸 그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이제 개선하거나 혁신시켜야 될 그런 게 여러분들의 어떤 목표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정보 처리까지, 정보라는 것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와 네트워크에 관해서도 배웠고,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다음에 정보 처리라는 게 목적이 뭐다라는 것도 배웠고, 그게 어떤 것이라는 것도 크게 이제 큰 체계로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보 처리 자체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돈을 버는, 즉 사업이 되는 거죠. 산업이 되고요. 돈을 이제 벌 수 있는, 이익을 낼 수 있는 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와 네트워크 기반의 정보 산업들이
뭐 전에는 이제 막 앞으로 좋아질 거라 그랬는데 이미 이제 좋아졌죠.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그 영향이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와 네트워크 기반의 정보 산업에 대해서 큰 방향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제가 여기서 말하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것들은 이미 이제 시간이 지난 게 되는 거죠. 지금도 매일매일 또는 뭐 매년 새로운 기술들, 새로운 산업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말한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정보 기술을 이용해서 혁신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돈을 벌고 하려고 그런다면 계속해서 이런 산업의 변화, 정보 기술의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용도 해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큰 체계 정도,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뭐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정보통신 기술의 변화나 발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와 네트워크 기반의 정보 산업은 정보의 생산, 가공, 축적, 유통, 그리고 판매 등의 여러 사회적인 활동을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수행하는 산업과 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 제공 산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정보 처리에 관련된 정보의 가치를 높여서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것을 위해서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그런 걸 지원하고 뭐 그 자체가 또 사업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그것에 필요한 어떤 도구라든가 자원을 제공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정보통신 산업이 되겠죠. 정보산업, 정보통신 산업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정보 전략 및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전략 및 운영은 크게 이제 설계를 한다든가 어떤 방향을 제시한다든가 그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도구를 이용해서 어떻게 경영을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게 정보 전략 및 운영이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스템 개발입니다. 소위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알고 있는 프로그래밍을 한다든가 어떤 시스템을 개발한다든가 그걸 설치한다든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정보 처리 및 배분은 그렇게 설치된 시스템, 그 다음에 이런 시스템은 사실은 정보 전략 및 운영에서 어떻게 한 겁니까? 그 계획을 하고 어떻게 전략적으로 사용하겠다 결정이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시스템으로 구현했고 마지막 정보 처리 및 배분에서는 그것을 사용해서 실제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이득을 내고 또 그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고 하는 것들이 바로 정보 처리 및 배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정보 전략 및 운영, 시스템 개발, 정보 처리 및 배분, 이런 세 가지 종류의 어떤 일들이 있다. 정보 산업에서는 직업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새로운 정보 산업들이라고 이제 얘기가 되어 있는데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새롭다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변화가 될 거기 때문에 이것들은 뭐 일반적인 게 되는 거고요. 앞으로 또 새로운 것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정보로 매체를 변환하는 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매체, 뭐 음악이라든가 영화라든가 게임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미디어잖아요. 매체잖아요. 이런 것들을 컴퓨터와 네트워크에 들어오는 것 자체로서 큰 영향을 주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런 산업들이 또 새롭게 발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음악 산업에는 뭐 인터넷 라디오라든가 또는 이제 스트리밍으로 요즘엔 음악을 듣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요즘엔 최근에는 코로나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콘서트도 온라인으로 하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수십만 명이 그 콘서트를 온라인으로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이제 새로운 산업들, 음악이 컴퓨터와 네트워크상으로 들어옴으로써 또 부가가치가 생겼지만 그 기존에는 없는 새로운 산업까지 또 만들어내는 거죠. 영화 산업도 마찬가지고요. 영화 제작이라든가 컴퓨터를 이용한 영화 제작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스트리밍으로 영화를 많이 보죠.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 뭐 아주 N으로 시작되는 아주 대표적인 다국적 기업을 통해서 영화를 여러분들 집에서 굉장히 많은 수의 영화를 스트리밍으로 언제든지 볼 수가 있는 거죠. 게임 산업도 마찬가지죠. 게임 산업도 이런 컴퓨터를 통해서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서 되고, 특히 게임 산업은 이제 모바일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아직은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뭐 가상 현실을 도입할 수 있는 뭐 헤드기어라든가 또는 뭐 안경,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도 앞으로 게임 산업이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게임 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엔 최근에는 그 게임을 방송하는 산업도 굉장히 크죠.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그런 방송을 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들이 컴퓨터와 네트워크화 됨으로써, 게임이 컴퓨터와 네트워크화 됨으로써 이제 생성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와 서비스의 연계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뭐 배달에 관련돼서 많은 얘기들이 있죠. 코로나 때문에도 많이 이제 얘기가 되는데, 배달 앱. 그래서 배달이라는 활동하고 서비스랑 앱, 여러분들 모바일에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를, 네트워크를 통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아주 새로운 산업을 만들었죠. 택시 호출도 마찬가지고요. 중고품 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고품 판매를 여러분들이 이제 유명한 우리나라 그 네이버에 유명한 중고품 판매 카페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도 있지만요. 그래서 대단히 큰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죠. 특히 모바일에 위치 기반 서비스를 이용해서 새로운 중고품 판매 서비스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던 산업들이나 서비스가 컴퓨터와 네트워크상에 들어왔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걸 바탕으로 해서 더욱더 빨리 더 혁신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누구든지 그걸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만 있으면 사업화를 시킬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보통신 개론 이 수업을 배워서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비전이라고 할까요? 뭐 영어로는 인사이트라고 보통 얘기하죠. 어떤 그런 걸 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앞으로 굉장히 많은 기회들이 이런 소위 컴퓨터와 네트워크, 보통 우리가 사이버 세상이라고 그러죠. 사이버 세상에서 많이 일어날 겁니다. 끝나지 않고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또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정보와 물리적 제품의 연계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수업에서 다루는 건,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거의 그런 수업이 될 텐데, 컴퓨터와 네트워크 안에서 어떤 정보를 처리하는 전자적으로 표현된 정보를 처리하는 거에 중심을 두는데, 사실은 현실은 자꾸 물리적으로 연결이 돼요. 그런 것들이. 예. 그게 영향을 또 많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배우는 컴퓨터와 네트워크라는 것이 그냥 컴퓨터와 네트워크 안에서 게임하고 음악 듣고 뭐 그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떤 물리적으로 밖에 연결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 컴퓨터와 네트워킹 다 잘 돼서 그 결과를 사람이 의사결정하는 게 쓰는 게 아니라 운전할 때 어디로 갈까 하는 내비게이터를 쓰는 게 아니라 내비게이션 정보 자체를 우리 엔진으로 보내고 우리 그 드라이버 핸들로 보내고 그 다음에 뭐 우리 전기 모터로 보내서 자기가 혼자 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또는 스마트 공장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협동 로봇 중에 스마트한 협동 로봇이 있어서 내가 일할 때 내가 이런 거 불편하면 좀 잡아줘. 그럼 와서 딱 잡아주고 그런 어떤 로봇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는 이제 굉장히 큰 기회가 생긴 거니까 열심히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 그런 기회를 잘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보 산업은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통한 이런 새로운 정보 산업은 많이 된 것 같지만 막 시작했다고 볼 수도 있다. 이제 더욱더 확대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계속 커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